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습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당 20분 이상, 한 끼당 20-30분 정도 걸려서 식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식사량이 너무 적은 분들이나 식사량이 적은 아침 식사의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 한 끼당 20분에서 30분을 권합니다. 저도 한 끼에 30분까지는 어렵고 한 끼당 20분 이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지가 있으신 분은 한 끼에 30분 정도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30번 이상 씻고 한 번 삼키는 패턴입니다. 30번 씻고 한 번 삼키라는 말로만 들으면 매우 오래 씹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식사하실 때 실제로 30번 씹어 보시면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밥 먹기 전에 시계를 보고 다 먹고 나서 시계를 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선 내가 한 끼를 먹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는 것이 절반이라서 점차 식사 시간을 천천히 늘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여유도 생기고 재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 밥을 빨리 먹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만 바꾸어도 소화가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동료들이 워낙 빨리 먹어서 천천히 먹을 수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 빨리 먹다 보니 체하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마음을 다잡고 다른 사람이 간다면 혼자 남아서라도 천천히 먹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남들과 맞추는 것보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부득이하게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차라리 다 먹지 말고 남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남기지 않고 급하게 다 먹으려다 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빨리 먹는 식습관은 당연히 체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간혹 빨리 먹는 습관을 갖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소화가 잘 되고 체기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말하는 체기의 개념은 스스로 소화가 잘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앞의 강의들에서 체기로 인해 수많은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빨리 먹느냐 천천히 먹느냐의 식습관이 이런 여러 질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 어지럼증, 또 소화불량, 불면증, 심혈관 질환, 중풍 예방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천천히 먹는 것의 유익 중 하나는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먹다 보면 과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천천히 먹다 보면 점차 허기가 줄어들고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료를 하면서 만난 어떤 환자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몇 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천천히 먹으라는 충고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서 30번에서 50번 정도 씻고 한 번 삼키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 끼를 드시는데 30분 정도 걸리신다고 하십니다. 가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집에서 혼자 식사하실 때는 30분 정도에 걸쳐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 습관을 3, 4년 정도 바꾸었더니 속이 너무 편해지고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며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권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성적으로 위장이 안 좋은 분이 만약 식사를 빨리 드시는 분이시라면 천천히 먹는 것만 잘해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에 길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단순히 소화불량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가 잘 소통되어 체기가 해결되면 상체로 열이 오르거나 하체가 차서 오는 수많은 질환에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식사를 하고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눕는 습관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식사 후에 앉아 계시더라도 바로 눕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식사하고 바로 눕지 않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이것도 체기를 만드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소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습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먹고 얼마 후에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1시간 정도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에 배를 이렇게 오른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문지르며 걸으면 더 좋습니다. 저녁 먹고 얼마 후 이렇게 산책하는 것은 체기를 내려주고 소화가 잘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침,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속이 탈이 나거나 체기를 만드는 것이 저녁 식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때 과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저녁 먹고 움직임이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하고 얼마 후에 30분 이상 산책을 하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되며 체기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배를 이렇게 오른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문지르며 걸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트름이 나오거나 배가 꺼지는 것을 느끼며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환자분들 중에 이 습관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잘해도 소화에 아주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통해 단순히 소화기병만이 아니라 다른 병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기가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잠을 자면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변을 보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뿐 아니라 아침, 점심 식사 때도 식사 후에 배를 오른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며 천천히 200~300보 정도 걸으셔도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장병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 위장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소화뿐 아니라 변비와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